지금으로부터 불과 몇십 년 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와 전혀 다른 지도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한가운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거대한 글씨로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거대한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던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예언가와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주목해 왔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나라다. 처음 들으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터무니없는 일들이 현실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언가들이 본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거대한 운명의 예고일까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름은 미국의 소설가 딘처입니다. 그는 오래전 소설 속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와 중국 우한이라는 지명을 함께 등장시킨 인물로 알려지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미래의 그림자를 너무 일찍 본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물론 소설과 현실을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상상력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사회의 불안 과학기술의 방향 국제질서의 균열을 습득할 정도로 날카롭게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그려낸 미래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주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라 통일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초강대국으로 묘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45년에 한국 세계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 한 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영향력을 뻗는 나라.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예언을 딘처 혼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 역시 한국의 미래를 매우 특별하게 바라본 인물입니다. 그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에 대한 예측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한국을 두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나라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프레이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수십 년 만에 완성했고 다시 그 산업 기반 위에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문화 콘텐츠를 올려놓았습니다. 보통 국가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하나를 이기면 곧바로 다음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바로 이 집한 전환 능력이 프레이 같은 미래학자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성장 에너지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 역시 한국을 특별한 국가로 바라본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가 2030년대를 지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질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해 왔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한국은 정상적인 지정학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치만 놓고 보면 너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핵무장을 한 북한이 있고 서쪽에는 거대한 중국이 있으며 동쪽에는 오래된 경쟁자 일본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바다뿐입니다. 이런 위치라면 보통 국가는 조용히 생존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존을 넘어 방역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세계적인 제조업을 만들었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웠으며 일본의 기술 장벽을 넘고 중국의 규모 경쟁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자이안이 본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도 한국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았고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의 시대에서 중국만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탈리가 흥미롭게 본 것은 한국의 다이내믹함이었습니다. 한국은 규모로 중국을 이길 수 없고 전통 산업의 깊이로 일본을 단숨에 압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중국에도 부족하고 일본에도 약해진 힘이 있습니다. 바로 폭발적인 사회 에너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전국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세계 흐름이 바뀌면 기업과 국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합니다. 한국의 긍정제, 즉 위기를 성장으로 바꾸는 힘은 아탈리가 말한 미래형 국가의 조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완성형 국가라면 중국은 거대한 확장형 국가이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폭발하는 변신형 국가라고 말입니다. 미래, 전략가 제이슨 싱커 역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인물로 거론됩니다. 그는 세계 경제가 탈중국, 그러므로 움직일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세계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싸고 빠르고 거대한 생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 기술 패권, 전쟁을 지나며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새로운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국가 중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쥐고 있고 배터리는 한국이 달리고 있으며 조선과 방사는 한국이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자리마다 한국의 이름이 조용히 적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이대 미래학자 짐터 역시 한국의 가능성을 언급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대위기 이후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국가라고 바라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방역과 기술, 사회 시스템, 산업 대응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많은 국가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세계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은 이상하게도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이 떠올랐고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의지가 강화되었으며 공급망 위기 이후 한국의 전략산업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약한 나라는 무너지지만 한국은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점이 미래학자들에게는 거의 예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타오 스님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특히 강렬한 부분은 통일한국과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 한국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부강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았고 나아가 잃어버린 옛 공간과 연결되는 운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예언이 사람들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땅이 넓어진다는 상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동안 한국은 사실상 절반의 힘만으로 세계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반의 국가가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지리와 자원,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항만, 동북아를 관통하는 물류망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바다 끝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장악하는 전략 국가가 됩니다. 해외 예언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선교사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영적 사명을 언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 위에 강력한 바람이 불고 그 기운이 중국 쪽으로까지 이어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말은 종교적 예언의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겹쳐보면 묘하게 상징적으로 들립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미 중국의 젊은 세대와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한국의 기술은 중국이 가장 넘고 싶어 하는 벽이 되었으며 한국의 동맹 구조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한국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대표했고 중국 시장이 세계를 끌어당겼다면 이제는 한국이 사람들의 감정과 취향, 기술과 안보를 동시에 흔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예언서로 알려진 정감록에서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 표현들이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난세가 지나고 새로운 중심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작은 땅에서 큰 운명이 열린다는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역사적 감각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의 역사는 항상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전쟁으로 폐해가 되었고 외환, 위기로 무너질 뻔했고 주변국의 압박 속에서 몇 번이나 한계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은 무너지는 대신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언가들이 말하는 한국의 대운이라는 표의 표현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뚫고 축적된 폭발력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현실을 보아도 예언은 점점 더 현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군사, 문화, 기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올랐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 문명의 심장이고 배터리는 전기차, 시대의 석유이며 조선업은 에너지와 무역의 바다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방사는 국가 간 신뢰와 안보의 언어가 되었고 K 콘텐츠는 세계 젊은 세대의 감정을 장악했습니다. 과거에 강대국들은 자원을 땅에서 캐냈지만 한국은 미래의 자원을 공장에서 만들고 연구소에서 설계하고 스크린 위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고 넓은 땅이 없으면 초고밀도 산업을 만들고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없으면 세계인의 마음을 시장으로 바꿉니다. 반대로 중국은 예전만큼 흔들림 없는 거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률 둔화,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술 봉쇄, 고령화, 지방재정 압박은 중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커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 거대한 몸집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여전히 강한 나라지만 과거처럼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틈에서 한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민첩하고 일본보다 공격적이며 미국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산업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가들의 본부가 대역전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새로운 중심축이 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45년의 통일 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은 세계 기술 금융의 핵심 도시가 되고 부산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초대형 항만이 됩니다. 평양은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고 신의주와 낫지는 대륙 물류의 관문이 됩니다. 한국의 철도는 만주와 시베리아 방향으로 뻗고 한국 기업들은 동북아 산업 재편의 설계자가 됩니다. 그때 한국은 더 이상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때 한국은 바다와 대륙을 동시에 연결하는 국가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하는 국가 안보와 경제 질서를 동시에 움직이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한국의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을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 되느냐, 통일도 어려운데 무슨 대륙 진출이냐, 예언은 예언일 뿐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언제나 비웃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조선업 세계의 위를 말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한국 노래가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을 움직일 것이라고 했을 때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비웃음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한국은 그 기록 위에 또 다른 기적을 쌓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언가들이 본 것은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을 연료로 삼고 위기를 도약대로 바꾸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빠르게 달리는 나라. 그래서 2045년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그리고 한국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조용히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였다. 예언보다 더 믿기 힘든 현실을 만들어 온 나라였다. 대한민국의 다음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